동시효과 보겠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부터 점검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권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잠시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대체적으로는 장중에 상승권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44%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2403.74포인트의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꺾이나 보다 2400에서 다시 부딪히나 보다 하시던 분들 금요일에 16포인트 빠졌고요. 지금 그래도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2400선 위에서 종가 만들 예정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는데 1포인트 미만의 하락이어서 정말 남은 3분까지도 마지막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0.08%의 하락이고요. 포인트로는 0.67포인트밖에 안 밀려서요. 789.08포인트, 거의 790선 언저리에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요,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여전히 방산주들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또 빗썸의 인수전 어떻게 될 것인가 워낙에 설왕설래하고 있죠. 한다고 했다가 이미 끝난 일이다. 여러 가지 매체 보도들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주가는 일희일비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덴트가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좀 좋고요. 이 이슈가 호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한가 전량이 한 30만 주 정도 비덴트 안착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위지트도 한 17% 정도의 상승권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 사이언티픽이나 아침부터 이와 관련해서 묶였던 종목군들은 대체로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상한가 종목 하나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2차전지 전체적으로는 좀 다소 소부장이 시들한데 후발주자들, E&D라든지 아니면 금양, 오늘 금양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종목이 2차전지 소재 라인을 확충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네요.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네, 상당히 강한 움직임. 게다가 이 종목이 시총이 3,500억짜리인데요. 지금 거래대금만 1,600억 정도. 그동안에는 좀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은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 확실한 면모가 오후장에 드러나는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시 이후부터 좀 더 탄력을 봤더니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양 오늘장의 거래소 유일한 상한가 종목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지금 태양광 쪽으로 종목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네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0% 급등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OCI는 8%가량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을 규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와 또 인곳이라든지 웨이퍼를 만드는 업체들의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OCI는 일단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가 지금 이렇게 큰 폭의 하락 움직임, 태양광 쪽에서 희비 엇갈리는 내용들은 점검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한가 종목 모아데이터가 하한가불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에 워낙에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거래가 풀렸다가 또 거래 재개됐다가 이런 모습인데 오늘 장에선 거래 재개되고 하한가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고요. 오늘 장 약간 좀 밋밋하다 혹은 약하다 느끼셨던 분들도 아시아 증시나 주변 상황 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강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번 주에 FOMC도 있고 지난주 후반에 미 증시가 밀리다 보니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가 오늘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었는데요. 먼저 마감된 일본 증시부터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0.77%나 밀렸습니다. 조금만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28,000엔 선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꺾였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0.8% 정도 하락하면서 27,691.50엔의 거래 마쳤습니다. 특별한 악세가 나왔던 것은 아닌데 이런 부담감이 내리눌렀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할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소 좀 부담스럽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상해종합지수가 0.7% 정도 하락하면서 3247.06포인트 기록합니다. 오전장에는 언뜻 상승불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분위기 뚜렷하게 잡히면서 상해종합은 저점 부근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1%가량 밀리면서 오늘 장은 일본, 중국 나란히 약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요지부동이었는데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의 움직임으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밴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원달러 환율 밴드가 1,308원에서 1,313원. 그런데 좀 봐야 될 부분이 장 막판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으로 전환됐네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이길래 안정적인가 보다, 이제는 좀 밀리려나 보다 했는데 막판에 원달러 환율이 약간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70전의 상승이고요. 1,313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장중 저점 대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오름세를 오후장에 나타냈죠. 이 부분은 또 내일 앞으로의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환율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해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역시 FOMC를 앞두고서 오늘도 잠잠하게 흘러갔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의 변동만을 보여준 월요일장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하루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4% 올리면서 거래 마쳤죠. 포인트로 10포인트가량 올랐고요. 거래 대금은 밋밋합니다. 6조 원에 못 미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 2,400선을 다시 탈환했죠. 2,403포인트에서 오늘장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10시 구간 정도까지만 해도 좀 주춤하더니 그쪽에 저점 만들어냈고요. 그 뒤로 쭉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2시 근처에서는 2,412포인트로 고점 만들기도 했는데 막판에 약간은 좀 빠지면서 거래 마쳤죠. 자, 그래도 2,400선 위입니다. 2,403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사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에 힘입어서 지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외국인이 960억 원 이렇게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기관이 조금 더 뚜렷하게 샀습니다. 1,900억 원 이상 거의 2,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됐고 개인만이 매도가 뚜렷하게 많았죠. 개인은 2,8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면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딱 한 업종 정도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자,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시면 오늘 단연 운송 장비입니다. 이쪽이 2.15% 뚜렷하게 큰 상승으로 거래 마치게 됐죠. 현대차와 기아를 필두로 자동차 부품주들 모조리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업종 지수가 유독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의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섬유 의복업종 1.42% 올랐습니다. 이쪽 FNF의 강세에 힘입어서 업종 지수 오늘 좋은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오늘 한국가스공사도 한국전력도 뚜렷한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전기가스 업종도 강했습니다. 1.3%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비금속 광물업종 0.8% 상승, 운수창고도 0.58%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 가장 크게도 아닙니다. 사실 딱 한 업종만이 내렸는데요. 바로 그 업종이 의료 정밀입니다. 0.29% 이쪽만 좀 빠지는 모습이었죠. 의료 정밀만 내리면서 사흘 연속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나머지 업종들은 소폭이지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보험업종이 0.03% 미미한 상승이었고요. 기기업종도 0.09%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가 0.11%, 통신업종이 0.1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반도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반도체 오늘장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막판에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 마치게 됐네요. 자, 이쪽이 좀 빠졌습니다. 전장 대비 0.3% 내리는 모습, 61,100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막판이 조금 아쉽군요.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그래도
10만 원대 턱걸이 해주면서 전장과 동일한 종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오늘장 종가도 10만 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 전지로 가보시죠. 자, 일단 오늘 LG에너지솔루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 27일에 보유예수 해제를 앞두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장 초반만 해도 연속적인 약세가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장 초반에 내림세를 딛고서 쭉 우상향해주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상으로 보시면 전장 대비 2.3% 올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종가 39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결국은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LG화학이 지난주 급등 나온 이후로 조금 조정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오늘장 종가상으로 전장 대비 1% 가까이 빠졌죠. 55만 6천 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 이쪽 낙폭은 조금 더 뚜렷했습니다. 1.7% 빠지면서 55만 8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이오 종목들도 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좀 잠잠했습니다. 이쪽은 전장 대비 변화가 없습니다. 보합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82만 9천 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셀트리온이 오늘 눈에 띄었죠. 셀트리온은 램시마이스시로 하반기 실적 상승이 전망된다. 이런 증권가 분석에 따라서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셀트리온은 3%가 넘게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18만 5천 원에 오늘장 종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보시죠. 오늘 인터넷주들은 방향성이 좀 엇갈렸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네이버는 0.8% 이렇게 내렸습니다. 24만 8천 원에 거래에 마쳤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카카오 쪽에서는 1.25% 올려잡았죠. 7만 3천 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가보시죠. 오늘 자동차가 워낙에 강했습니다. 현대차가 2분기 호실적으로 파죽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20만 원 근처까지 왔죠. 20만 원 주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2.6% 올리면서 19만 6천 원에 거래에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기아의 경우에도 이쪽 분기 최초에 2조 원 영업이익 돌파 소식 나오면서 강세 역시나 나타났습니다. 자, 기아 보시면 전장 대비 1.7% 올렸습니다. 82,300원에서 오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졌습니다. 현대모비스 전장 대비 3%가 넘게 올랐죠. 3.4% 올리면서 22만 6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물산과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위아래에 있는 종목들인데 두 종목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 마쳤죠. 삼성물산은 0.4% 올렸고요. 포스코홀딩스는 0.2% 올리면서 24만 4,5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오늘 역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묶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죠. 현대차를 비롯해서 오늘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제대로 밟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역시나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뚜렷한 상승을 이끌어 가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오늘 화제가 된 건 미국 조지아주 정부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차 그룹에 18억 달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4천억 원 가량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겠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선 세방전지부터 해서 현대차 1차 납품업체들 이런 종목들 뚜렷한 강세 나타났죠. 세방전지는 특히 6%가 넘게 급등세였습니다. 6.4% 올리는 모습이었고 세종공업도 3.9% 올랐죠. 서현 이화라든지 덕양산업 같은 종목도 뚜렷하게 일단 오름세 하지만 윗골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에 있는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이 특히 급등세를 보여줬죠. 자, 이쪽에서는 배터리 팩에 현대차 납품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종가상으로 13%대 넘게 오르는 모습 5,56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 밖에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 여러 익숙한 종목들이죠. 모두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동양피스톤 4.5% 올렸고요. SNT 모티브 그리고 SL 화신까지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모조리 강세를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방산주들 보시죠. 요새 다시 강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워낙에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이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건이었죠. 17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였기 때문인데 자, 여기에다가 한화그룹 차원에서도 이쪽에서 방산 계열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호재성 이슈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우선은 이 폴란드 수출 관련된 종목들 현대로템과 평화산업 전거래일에 워낙에 강했던 종목들이죠. 오늘까지도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전거래일만큼은 아니지만 강세 이어져가는 모습. 자, 거기다가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장중에 폴란드 수출과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아주 강한 모습이었는데 아쉽게도 상승폭을 모두 돌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7,200원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이 밖에 굵직한 방산주들 일제히 상승세 연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한국항공우주부터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일제히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이쪽은 이틀 연속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또 아쉽게도 소폭 하락이었죠. 0.01% 조금 미끄러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포인트상으로 거의 미미한 변동이었고요. 거래 대금은 점점 작아집니다. 5전 조금 넘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종가상으로 790선 조금 이탈했죠. 789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의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거래소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10시 반쯤에 783포인트 이렇게 저점 확인이 됐고요. 그 뒤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에는 보합순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결국 종가상으로는 소폭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684억 원 뚜렷하게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기관 쪽에서는 37억 원 정도 조금이나마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뚜렷하게 매수 우위였죠. 722억 원 사들이는 모습 개인 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자, 먼저 2차 전지부터 보겠습니다. 전거래를 강세 보이더니 오늘은 좀 주춤했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BM 시총 1위 자리는 지키고는 있는데 오늘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전장 대비 0.4% 조금 올렸죠. 11만 8,1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조금 내려가 보실까요? 이 모회사인 에코프로도 오늘 올랐지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0.3% 오르면서 92,6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 보시죠. 양극재 종목인 LNF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오늘장 크게 재미는 없었습니다. 0.45% 소폭 내리는 모습 22만 1,700원에 거래 마쳤고 아래쪽에 전해질 종목인 천보도 0.17% 내렸죠. 약보합권 보여주면서 23만 4,1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이 역시 오늘 주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가 넘게 올랐죠. 69,200원에서 장 마치게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4% 가까이 오르면서 아주 강세를 보여줬죠. 82,000원까지 오늘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위치한 HLB는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HLB 0.6% 내리는 모습 확인됐고 알테존도 비슷했죠. 0.15% 소폭 내렸습니다. 그리고 진다키트주인 시젠 보시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파란불 들어오면서 약간 내리는 모습이었죠. 시젠은 0.8% 내려갔습니다. 42,100원에서 오늘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게임주들 보시면요. 일단 카카오 게임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자회사 중복 상장 논란이죠. 자회사인 라이온아트 스튜디오의 연내 IPO 절차 돌입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1% 내렸고요. 49,300원 오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펄어비스 보시면 반대로 이쪽은 오름세였죠. 펄어비스는 1.7% 오르면서 53,0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위메이드 확인해 보시죠. 자, 위메이드는 이쪽 회사 대표가 오는 8월에 블록체인 관련한 이벤트를 통해서 위믹스 생태계 전략을 제시하겠다. 이런 소식을 안고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1.6% 올렸습니다. 61,7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는데 아쉽게도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윗꼬리를 다는 모습도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쪽 보시면 오늘 엔터 쪽 콘텐츠 쪽 분위기가 워낙에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이 오늘 나란히 좀 올랐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1.6% 오름세, 그리고 CJ ENM도 1.7%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면서 CJ ENM 10만 1,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시죠. 먼저 빗썸 관련주들부터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끄는 가상화폐 거래소죠. FTX가 한국 코인 거래소인 빗썸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빗썸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했습니다. 일단은 빗썸의 지분 구조로 이어진 종목들이죠. 보시다시피 비덴트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풀리지 않은 채로 거래 마쳤습니다. 11,900원 오늘장 종가였고, 초록뱀 컴퍼니, 인바이오젠,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이 빗썸의 지분 구조와 관련된 종목들이 모조리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초록백 컴퍼니는 종가상으로도 20%가 넘게 급등세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이 밖에 암호화폐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이죠. 위지트 18%, T-사이언티픽 10%,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까지도 5%대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장초반 반짝하는 모습이었지만 자, 후반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미코바이오메드, 진매트릭스, 블루베리 NFT와 녹십자 MS 장중 시초가에 비해서 다 내리면서 거래 마치게 됐죠. 음봉 기록되면서 오늘장 종가상으로는 좀 부진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